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총평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사실 독해나 청해 둘 다 난이도는 중이었으나 특히 독해 같은 경우는 난이도 많이 갈렸을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갈렸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좀 볼 건데 그 전에 채점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대충 어느 정도 성적 나올지 이 표 가지고 한번 가늠해 보시고 각각 영역 그 구체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독해 청해가 제일 중요한데 아래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문법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무난하게 출제됐던 파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기출에서 나오는 그대로 나왔고 고난도 문제 몇 개 빼고는 사실 그냥 딱 그 양식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패턴이랑 좀 유사했다. 근데 이제 어휘부터 조금 특이했던 점이 있는데 어휘 영역이 사실 탭스 단어를 좀 상회하는 수준의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GRE 공부할 때 봤던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번에 왜 이렇게 어렵게 내려 그러지? 오히려 독해 청해를 쉽게 내려 그러나 하고 봤는데 사실 청해는 뭐 무난했으나 독해 같은 경우는 어휘가 똑같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휘력을 상당히 강화해서 출제한 시험이었다라는 점이 좀 큰 특징이고요. 일단 뭐 청해부터 먼저 보면은 청해는 딱 그 청해 영역에 맞는 논리 있죠. 어떤 식으로 오답을 내는지 정말 좀 정형화돼서 나오는 게 있었고 다만 중간중간에 수거들이 들어가 있는 게 물론 이것도 탭스의 특징입니다만 이번에는 수거들이 좀 들어가면서 앞 문제들에서 좀 꼬였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파트 2에서 재밌는 게 남자 성우가 조금 이제 다른 분으로 교체 약간 시도해보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분도 예전처럼 또 다시 돌아가실지 임시직일지 모르겠어요. 계약직일지.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성우가 있었으나 목소리가 큰 차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대비할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독해인데 여러분 대망의 독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난이도겠지만 결국에 탭스는 오로지 절대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이번 시험에서 좀 특징이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뭐 어렵거나 쉽게 느꼈으면 그 요소에 맞춰서 내 실력을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징이 일단 어휘가 어렵게 나왔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뭔가 막 쪽집게로 단어 뭐 300개만 외우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외워서 가는 분들은 이번에 좀 많이 고전을 하셨을 것이고 또 반대로 어휘력을 좀 차근차근 본인 실력에 맞는 단어들은 모두 암기해 간 분들이라면 이번에 그래도 크게 어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많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제 어휘 자체가 어렵게 나와서 모두에게는 체감상 어려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어휘에서 출발하다 보니 빈틈이 중간중간에 생기죠. 그러니까 구문 독해가 중간중간에 안 됐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왜 오늘따라 구문 독해 좀 안 되지? 즉 해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결국에 근본적인 원인은 어휘였을 거고 그 다음이 구문 해석력입니다. 이 두 개를 채워야 되는 거고 사실 지문들이 좀 길게 되게 길게 출제된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정말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정독만 해나갔으면은 여러분들 시간 많이 허비했을 것이고 물론 막 뭐 대충 읽는 게 아니고 완급 조절 중요 문장만 읽고 덜 중요한 부분은 스키밍하는 형태로 읽으셨으면 시간이 오히려 남았을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번 시험 되게 많이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게 어휘되고 완급 조절을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좀 위크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점 꼭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고 이제부터 볼 거는 독해 좀 주요 문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무분별하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완급 조절 있죠.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면 될지. 뭐 수강생들은 저희 옆에 여기 빨간색으로 그 단원명도 표시해놓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비수강생들도 맞아. 이 문제 내가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힘을 쏟지 않고 완급 조절하면서 읽었어야 되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도록 몇 개 샘플로 가져왔고요.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들 Q&A 세션을 가져서 하나하나씩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일단 트윈타워라는 것부터 볼게요. 5번 문제에서 그 환경오염 책임져라. 누가 책임져야 된다?
그쵸?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쵸? Otherwise, 그, 이제, 뭐,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ies will suffer disproportionately to 어쩌고 저쩌고. 그쵸? 이게 정답. 초록색 부분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둘을 분리해서 트윈타워, 양분화해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했었죠. 거기에 맞춰서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했어야 된다. 그쵸? 또 더 사실 단편적인 예, 조금 더 쉬운 예시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살다가 고향을 뭐 십수년 동안 떠나가지고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과거와 현재가 현저히 차이 나더라. 그래서 여기 10 years는 아니고 뭐 수십 년, 십수년 뭐 어떤 식으로 쓰였을 텐데 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 과거와 현재.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개 덩어리에 집중하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예시 나열 이번 시험에는 되게 큰 특징이었어요. 예시나 나열 부분이 뭐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표현들이 안 쓰여도 우리 항상 배우는 패턴들 있죠. 그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지문에 많은 스페이스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앞뒤로 주제문, 핵심 문장을 정독해 놓으면 예시, 나열 이쪽 부분은 빠르게 스키밍할 수 있는 거죠. 뭐 6번, 7번, 8번 모두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잠깐 드리지만 빈칸 1번부터 8번이 좀 어려웠을 건데 이 시간을 많이 허비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아껴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6번 그 내가 출판사에서 예전에 일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문제가 있었다. 그쵸? 그래서 왜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다양한 multi-ethnic, 다양한 인종을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막 항상 막 디즈니 이런 데서도 예전에는 막 백인만 히어로였다가 요새는 막 뭐 인도인, 뭐 흑인, 아시아인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거죠. 다양한 인종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사실 주제문은 앞에 나왔거든요. 두 번째 문장에. 그래놓고 한참 예시를 들다가 마지막쯤에 아마 빈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뭡니까? 앞에 핵심 문장만 이해했으면 예시는 가볍게, 그쵸? 네, 이 완급 조절 중요합니다. 7번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명확치 않은 어휘 사용은 자제한다. 이거는 빈칸이 맨 앞문장에 있었습니다. 나는 학자들은 결국에 뭐 이러이러해서 어떠한 단어들의 사용을 자제한다라는 게 빈칸이었고 그 뒤에서 이제 예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역으로 사실 완급 조절을 할 수는 없었죠. 왜냐면은 주제문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 때 그거를 우리가 읽어서 역으로 추론하게 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문의 구조가 파악이 된 상태에서 오케이 그러면 역으로 예시를 읽고 역으로 파악해야겠구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의미로 쓰였다가 현재는 이런 의미로 쓰여서 되게 충돌이 나고 있어가지고 충돌이 날 때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사용을 자제한다라는 지문이었고요. 8번은 사실 되게 길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의식하셨을지 모르겠는데 7번도 지문이 한 10줄이었는데 8번은 한 12줄? 거의 역대급으로 긴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동물의 그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nimals develop their traits through changes in their environment and over generations 빈칸. 그러니까 동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이유로 변화하는데 이제 여러 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진화 얘기죠. 진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특징 때문에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였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 빈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기린의 예시를 들죠. 근데 기린의 예를 들기 전에 기린의 예는 한 네 번째 줄부터 있었나요? 네 번째 줄부터 한 10번째 줄까지 쭉 기린 예시였거든요. 이거 다 몰라도 됐어요. 이거를 읽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기 어려웠던 건데 그 예시가 끝나고 나서 빈칸 직전의 한 문장이 예시에 대한 문장이 아니고 정답에 대한 근거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문장이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줄 막 읽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집중할 생각을 못 했을 건데 거기에 집중을 했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유전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읽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예시 앞뒤로 들어가 있었다. 사실 기린 예시를 아무리 정독했어도 그 예시에서는 정답의 단서를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8번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는 뭐 탭스의 그 8번 자리 그 명성에 좀 걸맞게 그래도 좀 어렵게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발달 과정, 그쵸? 전개 발달 과정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 25번 추론 문제에서 하나 나왔어요. 그쵸? 암세포를 죽이는 추출물, 그쵸? 암세포를 어떻게 특정해가지고 그 독소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공략할 건지 관련된 얘기였는데 여기에서도 계속 이 지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지문이었고 이거를 파악해 나갈 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결과, 그 결과에 다다르기 위한 원인들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했으면 결국에 뒤에서 두 번째 문장 거기에 나와 있었죠. 특정해서 공략하는 게 왜 중요한지, 왜 얘네만 콕 집어서 공략하게 되는지.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들 파악하셨을 수 있으나 여기 오답에 나와 있는 부분 그 뒤에서 마지막 문장, 두 번째 문장 이 뭐냐면은 뭐 결국에 거기에 뭐 특정해가지고 파악한다였는데 그 전에 뭐 빛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의 오류를 좀 유도해가지고 오답인 빛이라는 소재도 같이 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답이에요. 정확히 해석해보면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 압박에 의해서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면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서 정독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정확히 정답 출제 근거를 타겟팅하고 나서 그 부분이 정독이 되어야만 이런 오답들을 피해 나갈 수 있어요. 그쵸? 네. 또, 뭐, 이거는 이제 또 뒤에서 볼 건데, 그 만년설이라고 해야 되나? 만년설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눈, 그거에 대한 뭐 원인, 세트 문제 나왔던 거죠? 뒤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발달 과정까지 봤습니다. 또, 연결어 두 개. 이거는 뭐 계속 나오는 부분이죠. 뭐 사실 더 있는데 너무 다 공개해드리고 싶진 않아서. 그리고 비수강생들은 이건 아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요 정도로만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 사실 첫 두 문장 그리고 however, as a result 이렇게 마지막 두 문장 구성이 되어 있었다. 완급 조절해 나갔으면 됩니다. 또 광고 글이 있었죠. 그 뭐 저희 세일한다는 거 뭐 어떤 기념일이라서 회사 차원에서 쭉 세일을 하루 동안만 딱 한다는 광고 글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허수아비를 대체할 상품을 뭐 출시했다 뭐 로봇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또 광고글도 있었습니다. 광고글은 정답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딱 봤으면 돼요. 그래서 뭐 세일이나 허수아비 둘 다 앞뒤의 문장들 싹싹 발라내고 중요했던 무엇을 나타내는지 장점 이거 두 개만 파악했으면 정답 거기서 쉽게 나오죠. 사실 뭐 1번 문제는 또 편집글이었어요. 편집글도 딱 원칙대로 출제가 되고 모든 문제가 다 그런데 어쨌든 좀 유의미한 애들 위주로 그리고 제가 좀 복원을 해낼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좀 가져왔다라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 일단 독해 같은 경우가 좀 가장 좀 편차가 많이 갈렸을 것 같아요. 어휘력에 따라서도 그렇고 완급 조절을 내가 얼마나 잘 해냈느냐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방금은 완급 조절하는 방법을 본 것이고 오늘 시험의 특징 어휘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시험이 이 정도로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어휘가. 하지만 언제든지 또 이렇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신 이런 경험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내가 어휘도 차근차근 제대로 밟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꼭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요약은 이렇게 파트별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주요 문항들 특히 독해에서 좀 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그 Q&A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Q&A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독해 문제 중에 그 언어 장애 뭐 해가지고 그 S 발음을 못 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S 발음 못 내게 돼가지고 결국에 그 언어 장애를 피해서 그쵸? vocal limitation을 피해서 고려해가지고 S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가사를 설계해서 했더니 대박이 났다. 뭐 요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오답은 뭐가 있었죠? 아마 지금 정답은 A였는데 D 쪽에 뭐가 있었죠? 가사를 뭐 줄였다? 그쵸? 글자 수를 줄여가지고 부담이 없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사실 근거도 없고 사실 뭐 줄인다고 해봤자 S가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부담이죠. 두 번째, 또 독해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색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 그쵸? 관련된 지문이 있었고 여기에서도 정답은 결국 다른 색들이, 그쵸? 뭐 생명처럼 다른 두 색이 유사해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perceptive 이거고 뭐 청해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죠. 거기는 이제 뭐 블랙 앤 화이트 들어가면서 좀 어렵게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독해에서는 perceptive가 정답이었다. 그다음에 3번. 3번은 연결어 문제. 9번, 10번 연결어죠. 여기서 많이 사실 오히려 연결어가 조금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9번은 besides고 10번은 consequently입니다. 9번 besides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많이들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besides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in effect 그리고 even so 이런 애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부상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살짝 부상을 입은 경우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놓고 뭐 뒤에 나오니까 그러면은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애초에 살짝 다친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미 그 저자는 그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overly protective하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 빈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다쳤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운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의 의도는 이게 과하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besides 살짝 운동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전개가 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besides라는 게 뭐 한글로 딱 직역이 되지도 않고 연결어 수업에서 자료에서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 이제 연결어 문제 풀 때 딱 특정 문장들을 봐야 되죠. 거기만 정독을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완급 조절해서 보는 거죠. 정독해서 볼 때 그런 과하게 그죠? overly protective 이런 표현들을 특정할 수 있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 시간 없어. 대충 해. 뭐 연결을 쉽겠지. 이렇게 가다가는 놓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론 문제 알파벳. 추론 문제 뭐 아까 25번은 설명드렸긴 했는데 추론 문제는 모두 C였습니다. 네, 그리고 25번 그 고종 명성황후 그 궁 관련된 문제였죠. 코렉트 문제 정답은 D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추론에 조금 가깝기는 했는데 25번 제일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답은 결혼 전에 궁을 떠났다라는 거고 사실 그 지문에 결혼 전에 궁을 떠났다라고 명시는 안 했으나 당연히 암시가 된 게 뭐예요? 결혼할 때 복귀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결혼 전에는 당연히 언젠간 있었죠. 아빠가 살았으니까 아빠랑 같이 살다가 그 이후에 떠난 거고 그랬다가 다시 결혼 전에 돌아왔구나. 이거를 유추할 수 있었어야 되고 사실 코렉트다 보니까 A, B, C 순서대로 발라내고 그럼 웬만해선 D겠네라는 생각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코렉트에 대해서 뭐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코렉트 쪽에 이번에 유난히 알파벳 D가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이 아마 코렉트 쪽에서 조금 평소보다 시간을 더 쓰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어쨌든 막 지문 읽으면서 A, B, C 다 읽고 D 가서야 겨우 정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코렉트에서 사실 뭐 그냥 이거는 운인 것 같아요. 너무 뒤쪽으로 몰려서 아마 코렉트에서 시간이 조금 더 허비됐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 세트 문제. 자, 세트 문제 5개죠. 가볍게 보겠습니다. 벼락부자 얘기 있었죠. 뭐 발명해가지고 우체국 다니다 발명해가지고 벼락부자 된 거. 그다음에 뭐 글 쓰는 건데 계약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는 얘기 있었고 negritude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만년설 관련된 거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세금 관련된 거 FRS 관련된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벼락부자 관련해서는 첫 번째 사실 오히려 제일 쉽게 나와야 되는데 선지 A가 조금 어렵게 특히 해석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한테는 어렵게 출제됐을 것 같아요. trust issues라고 선지에 나왔는데요. trust는 신뢰잖아요. 그러면 신뢰는 긍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trust issues라 그러면은 문제라는 거죠. problems.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신뢰.
trust issues인 선택지 A가 정답이었고 did not expect the popularity. 그러니까 이 발명품이 대박 칠 거라고 예상 당연히 못했죠. 그 다음에 계약 연장 관련해서는 예전의 작품 어떤 영화에 대해서 뭔가 뭐 타이인 뭔가를 썼는데 그게 그게 반응이 좋아서 다른 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글쓴이는 뭐라 그래요? 아, 저 시간 좀만 주세요. 왜냐면 저 이거 좀 다 읽어보고 다 영화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고 싶어요. 그래서 asking to postpone 좀 연기하는 거죠. The deadline before 그쵸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아마 조금 매력적인 오답은 A 쪽에 있었으나 D가 명확했고 그 다음에 영화 본 적 없다라는 것은 어디서 유추할 수 있다? 그쵸? No knowledge. You 뭐 said that. I don't need any knowledge of the franchise, any prior knowledge of the franchise 이런 식으로. 그래서 franchise라고 하면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처럼 약간 시리즈물 어떤 세계관이 있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 나 아무런 지식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화 얘기니까 영화 봤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나 영화 본 적 없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출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negritude는 not part of mainland. 뭐 프랑스의 본토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모두 본토 출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문에서는 어떻게 paraphrasing 됐죠? 그쵸? colony로 France's colonies에서 나왔다. colony 그러면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어를 몰랐으면 당연히 올보카 통해서 채워 넣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뭐 지금 계속 해설 영상에서 느끼시겠지만 paraphrasing 훈련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탭스 19 커리큘럼에는 아예 paraphrasing 특강 완전 여러분들이 이것만 반복 학습할 수 있게 탭스 최적화된 paraphrasing 특강도 넣어놨죠. 꼭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된 거는 뒤에 있었던 S씨였죠. 네, 이거는 쉬웠고. 그래서 세트 문제 특히 수강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답의 그 구역을 먼저 특정해 놓고 그 다음에 풀어야 또 완급 조절이 쉽기 때문에 이런 네글투드 같은 문제는 맨 앞쪽에서 한 첫 두 문장 내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맨 마지막 문단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만 풀었으면 중간은 쓱쓱 읽었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만년설. 뭐 이게 정확히 만년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명 자체가 산 위에 항상 녹지 않고 있는 눈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conditions for 그 표현, 그 생소 개념,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액체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약간 고민이 됐던 건 여러분들이 이거 water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액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됐었지만 vapor이라는 건 수증기라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는 바로 기화된다라는 느낌이니까 거기서 액체를 통과하는 느낌 그대로 지문에 있었던 거 그대로 쓰인 거고 paraphrasing 또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탈세 혐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 글쓴이는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 기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세청이 지금 인력이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는데 어떡하냐 그쵸? 예산 지원이 감소되니까 인력을 잘라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예산 지원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는 뭐예요? 그쵸. Triple the proposed 예산. 그러니까 proposal 자체가 이미 있어요. 그쵸. 뭐 quarter million인가 billion인가 뭐 그런데 그거보다 3배는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triple이라고 했고 thrice라는 표현 이번 시험에 2번 나왔죠. 그 뭐 그냥 double, triple 할 때 그 thrice 뭐 요렇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되게 빨리 이런저런 문제 언급하면서 달려왔는데 전체 요약을 좀 빠르게 해보면 일단 이번 시험은 뭐 사실 독해 청해 중이었어요. 하지만 어휘 영역도 그렇고 독해 영역도 그렇고 어휘들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는 점이 큰 특징이자 눈여겨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엔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너무 상처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다음 시험부터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채점을 한 상태에서 이 정도 배점이라고 그냥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너무 중요하죠. 논리 독해 훈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논리 독해가 다 뭐예요? 결국에 지문을 흐름을 이해하고 어디가 주제문인지 파악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해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탭스식
스타일이 있죠. 그거대로 익혀놓고 풀이법을 익히면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표현을 얹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휘가 중요하겠다. 요 정도를 해서 이번 총평은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확인한 대로 남겨드리겠고, 오늘 Q&A 진행한 것처럼 다음 시험에도 여러분들이 Q&A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자료에 반영해서 이렇게 특강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